적어놓을까요? 저는 괜찮은데 적어놓죠 일단 그래도. 제가 알겠죠. 네. 됐죠? 아니 엄청 더우신 것 같은데. 나? 땀나? 어디? 기름인가? 기름이야. 아 기름. 나 개기름 많거든. 봅시다. 에릭과 악마당의 인서트 코인!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또 이렇게 악마당님을 이제 자리에 모시고 인서트 코인 방송을 찍게 되었는데요. 일주일간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최근에 또 코인 회사로 이직을 해가지고. 코인 회사요? 예, 와우. 제가 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나중에 이제 언급을 드리겠지만 네. 이제 그런 거 만드는 회사로 이제 또 이직을 해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 상당히 블록체인과 이제 긴밀하게 또 일을 하시게 됐군요. 제가 또 코인 조무사라는 오명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 전문가가 되어보기 위해. 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POW, 비트코인의 그 채굴 합의 방식인 작업 증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비잔틴 문제를 언급을 해드렸었죠. 이제 비잔틴 문제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요? 네, 그 비잔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성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성 가운데 있는 500병력을 한꺼번에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공격해야 되는 거죠. 500씩 각계격파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장군들끼리 서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문제가 비잔틴 장군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제 POW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A 장군과 B 장군, C 장군이 서로 공격하고 싶은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군들끼리 서로 상의를 해서 누구 공격 시간에 맞출 거를 정하는 게 POW 문제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권한이 같기 때문에 이제 한 명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몰아주자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이 경우에 어떤 장군 명령에 맞출 것인가 이제 이걸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능력이 높은 장군을 찾기 위한 과정. 비트코인에서는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넌스 값을 풀어내는 숙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해시 알고리즘을 풀어내서 그 넌스 값을 찾아낸 어떤 노드가 되면은 이제 그 노드의 시간에 맞춰. 그렇죠. 네, 그렇게 성을 동시에 공격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POW 방식의 한계점과 또 이 어떤 POW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POW 방식의 이 한계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면 이 POW라는 채굴 방식은 누구든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그 보상만 바라고 이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채굴기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무작위로 연결을 시켜서 연산만 해내서 나는 그 비트코인만 벌면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네, 그게 우지한. 네, 우지한 씨, 비트메인의 그 CEO 우지한 씨로부터 이제 시작된 어떤 이제 채굴 연합의 유래인데요. 그렇게 돼서 이제 대형 채굴장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어떤 채굴 공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채굴 공장이 발생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끼리 힘을 한번 합쳐서 그래서 누군가가 푼다면 그 비트코인 보상을 공동 분배하자라는 그런 어떤 채굴 연합이 발생하게 돼요. 이 채굴 연합 혹은 채굴 풀이라고 하는데 이 채굴 풀에 의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맞습니다. 네. 채굴 풀에 의해서 결국 푸는 놈만 계속 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채굴을 그 어떤 한 특정한 어떤 팀만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굴 풀에 의해서 뭐 안트풀 같은 경우 비트맨이 아까 28%나 되는데 걔네들에 의해서 어떤 51%가 넘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시스템의 조작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블록체인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네요. 제가 아는 블록체인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는 사실 사이퍼펑크로부터 유래된 이 개인들의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가 어떤 연합이라든지 중앙화 문제로 결국엔 번지게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네. 네네. 이게. 그래서 이거 네. 여기서 이제 끊어야 되지 않나요? 이걸 채굴 네네. 집중화 문제라고. 네네. 그래서 이거를 채굴 집중화 문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채굴 집중화 문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문제점이 또 뭐가 있냐면, 이 전력량과 에너지 소모가 이게 비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어떤 에너지의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비트코인 채굴에 이제 쓰이는 전력량을 살펴보면, 이게 초당 한 350메가와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350메가와트라는 건 어느 정도 수치냐면, 어떤 미국 가정 28만 호가 소비하는 전력량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350 메가와트가 지속되다 보면 매년 50억 달러의 전력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15분간 비트코인 전력이 소양강 때문에 1년 발전량하고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매우 이 심각한 문제이고 이 전력을 함부로 이렇게 낭비를 한다는 것이 에너지 효율적 면에서 굉장히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탈중앙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 시스템이 연합풀과 채굴기 연결로 인한 채굴 집중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시스템 조작 문제로 번진다는 것. 저희가 나중에 이제 설명해드릴 이중지불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 채굴 연합이 얼만큼 위험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 POW라는 비트코인의 채굴 방식 또는 합의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더라? 이중지불 문제에 대해서. 네, 다음 시간에는 이중지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에릭과 악마당의 인서트 코인이었습니다.